반갑습니다. 벌써부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그 페이지 305페이지 안 되죠? 305페이지. (305페이지) 보면 그 화폐의 시한가치가 있어요. 그죠? 화폐의 시한가치. 요 화폐 시한가치는 보통 여기서 보통 시험에 한 3문제 이상 연관돼요. 3문제가 연관돼요. 첫째는 이 화폐 시한가치 자체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 요 부분 연결시켜 가지고 뒤에 가면 뭐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이 있어요. 그죠?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 거기에 연관되고요. 그게 이제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니까 관계되고, 하게 넘어가면 저 금융편에 보면 원리금 균등상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재탕상수, 그죠? 그래서 보통 3문제가 연관돼 갑니다. 좀 봐두셔야 되는데, 이 화폐 시한가치는 이는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좀 이게 형태가 보통 계산 문제 형태 빌리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쭉 보다 보면 그 306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니까 뭐가 보여요? 일단 공식만 보이죠, 그죠? 공식 보여요? 그걸 묶어놓은 게 그 309페이지예요. 어디요? 그 309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다 모아놨죠? 이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체가 쓰는 건데요. 이게 좀 더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시한가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 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는 여러분들은 그 시작은 우리가 305페이지만 같이 모았어요. 그 309페이지 보면 되겠어요. 어디요? 309페이지. 9페이지. 그 박스 모아놓은 거 있죠? 요거 위주에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게 그 앞에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화폐의 시한가치를 하는데, 화폐의 시한가치. 근데 요 화폐의 시한가치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자 효과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자 효과. 이자 효과. 이자 효과를 뭐요? 반영하는 거예요. 이자 효과를 반영한다 보면 돼요. 이자 효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똑같은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요.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많이 받는다면은 왜 1년 뒤에 1억 줄까? 5년 뒤에 1억 줄까라고 물으면 누구나 뭐요? 1년 뒤에 1억 달라 할 거예요. 맞나요? 왜 그래요? 1년 뒤에 1억 받아가지고 4년간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쌓여요. 그죠? 그게 바로 이자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돈은 항상 빨리 받는 게 똑같은 돈이라면 빨리 받는 게 더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자 효과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통 정기예금을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뒤에 가면 우리가 뭐요? 특히 그 융자대출 이런 것은 뒤에 뭐요? 적금 형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은 뭐요? 한 번 딱 입금해 나온 다음에 3년 3년, 5년 5년 정해진 기간을 정한테서 정기예요. 정해진 기간을 정해놔놓고 뭐요? 그 기간 후에 돈을 찬다 이 말이죠. 보통 그런 식으로 뭐라 불러요? 일시불이라 불러요. 일시불. 한 번에 입금하고 한 번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뭐요? 일시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적금 있죠? 적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연 다음에 3대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정 금액을 똑같이 뭐요? 엮고 일정 금액을 찾는 거죠. 그게 적금이죠. 적금이 곧 그 뭐요? 연금. 뭐요? 연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요? 할부에 할부. 뭐요?
할부. 그래서 카드 끊을 때 일시불이 일시불이고 할부가 연금이에요. 할부는 뭐예요? 똑같은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할부인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볼 때는요. 매달 연니까 할부를 하는 거고 뭐요? 매달 납부니까 할부예요. 분할 납부. 그죠? 그런데 우리 학문에서 보통 연간 단위로 낸다 해서 뭐요? 연금이라 불러요. 그럼 연금에다가 나누기 12 하면 할부가 되는 거죠. 뭐요? 이해가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보통 보면 이 일시불이에요. 뭐요? 일시불 가장 기본인데요. 이 보통 우리가 이 정기예금이에요. 뭐요? 정기예금이에요. 이 정기예금이 곧 일시불이라고 보면 돼요. 일시불. 일시불. 라고 보면 돼요. 한 번에 뭐요?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지불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일시불 놓으면은 가장 기본이 뭐가 이거는요. 항상 이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뭐가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오늘은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일시불 강의된 내용은 계산 문제와 연관된다 보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연금은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없는 성격이에요. 우리 시험은 고급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연금은 시험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칠 때는 주로 그냥 일시불만 내는 거예요. 계산 문제. 되나요? 요 형태예요. 근데 연금이 논다 하더라도 일시불 형태를 풀면 답은 똑같아요. 이해가죠? 답은 똑같아요. 뭐 2년, 3년, 1푸는 이런 것들은 똑같이 논단 말이에요. 일시불 풀어도 값 같아요. 자, 한번 봐보자고요. 일시불 한 번에 지불된다. 이런데요. 제가 지금 현재 만약에 뭐요? 10,000원을 얼마요? 10,000원을 은행에 뭐요? 정기예금에 가입해요. 10,000원. 이때 10,000원에다가 뒤에 뭐요? 만이 더 붙으면 이건 1억이에요. 만이 1억이라 했죠. 뒤에 뭐 만에다가 붙인 나눔이에요. 2만에다가 만 붙이면 2억. 그죠? 만 곱하기 만이 1억이니까. 이 말이에요. 뭐 이건 뒤에 붙인 나눔이에요. 뭐 숫자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근데 연 이자율이 뭐요? 연 이자율이 요부터 이자율을 보통 우리가 레이트 써가지고 보통 약으로 R 써. R. 뭐요? R. R 써. R. 요 R 있죠? R 레이트 이자율의 이자율. R 쓰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보통 만약에 10%를 가정해봐요. 몇 프로요? 10% 가정해봐요. 그럼 이자율은 지금 현재 10%죠?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하나의 그 큰 맥이에요. 이게 일시불 계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이걸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했을 때 1년 뒤에 살 수 있는 돈과 2년 뒤에 살 수 있는 돈과 3년 살 수 있는 돈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 이리 한번 봐봐요. 볼 때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요 현재 있는 요 뭐요? 이거 참 보세요. 예로 볼 때 현재 가치가 지금 현재 10,000원이라는 뜻이에요. 얼마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돈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게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오늘 돈은 이자가 없잖아요. 오늘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1년차 이자를 본다면 1년차 이자를 본다면 1년차 이자를 본다면 뭐요? 10,000원에 0.1 곱해지면 1,000원이죠. 모르겠으면 그냥 어쩌면 돼요. 10,000원 곱하기 10 한 다음에 그냥 나누기 100 하면 돼요. 뭐요? 어제 프로는 만다고요? 곱하기 100이 돼 있는 거니까 100분율이니까 그냥 10,000 곱하기 10 한 다음에 100 나누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요. 동그라미 뭐요? 동그라미 한 개 빼면 되는 거죠. 두 개 빼는 건데 한 개 빠지면 0.1이잖아. 그죠? 따라서 그냥 공부할 때는 이거는요.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1,000원이죠. 저 이자 1,000원 맞나요? 10,000 곱하기 0.1은 얼마예요? 1,000원. 왜? 10%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빼야 되는데 몇 개요? 100을 나누면 돈 두 개 빠지잖아요. 나누기 100 하면 그럼 100 한 개 요거 한 개 있으니까 빼고 나면은 0.1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100분율을 만다게요. 곱하기 100 한 거니까 동그라미 두 개 빼면 돼요. 두 개 빼면은 한 개에서 두 개 빠지면 뭐 되는 거예요? 0.1 되는 것이. 안 그래요? 그럼 10,000 곱하기 0.1은 뭐죠? 그냥 1,0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다고 그냥 돈 하나 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1,000원. 그래서 우리 계산이 쓰기 때문에 좀 가면요. 그냥 부득이 하면 돼요. 10,000 곱하기 10
나누기 100 하면 돼요. 되나요? 그래도 별 차이는 안 나요. 시간상으로. 그 말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요 1년 후 찾을 수 있는 미래가치는 얼마나 온다? 11,000이 온다는 거죠. 그죠? 11,000이 나와요. 1년 뒤에 산다면은 원금 10,000원에 이자 1,000원 더하면 11,000이잖아요. 근데 2년차 이자는요 달라져요. 2년차 이자는 뭐야? 11,000원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1년차는 원금 10,000원 붙지만은 이 정기예금은 뭐요? 기간 후에 샀기 때문에 이자를 찾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뭐요? 누적된 뭐요? 원리금에다가 이자 곱해지는 거예요. 뭐요? 원리금에 이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11,000원 곱하기 0.1하면 얼마 되는 거죠? 말대로 1,100원. 그죠? 1,100원이 되는 거예요. 1,100원이 되는 거죠. 1,100원. 그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2년 후 미래가치는 얼마예요? 미래가치는 12,100이 되는 거죠. 그죠? 12,200이 되는 거죠. 11,000에다가 1,100 더하면은 12,100이에요. 물론 여기서 더해도 마찬가지죠. 많이 시작하면은 1년차 이자 1,000원, 2년차 이자 1,100 하면은 2,100. 2,100 더해도 12,100. 답은 같아요. 그죠?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말도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 현재 가치는 결국 무슨 성질이에요? 이거는요. 원금의 성질이에요. 무슨 성질이요? 원금이에요. 그러면은 미래 가치는 모두 다 뭐예요? 원리금 성질이에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1년차 이자 다 하면은 11,000원. 이거는 뭐예요? 2년간 이자 다 하면은 12,100원. 맞나요? 그래서 항상 미래 가치는 모두 다 뭐예요? 원리금 성질이에요. 뭐예요? 원금에 이자 더한 거. 그럼 당연하게 미래 가치를 구해가면 금이 늘겠네. 그죠? 왜? 이자가 더해지니까. 그러면 현재 가치를 바꾸면은 뭔다고요? 이자 포기하고 원금 찾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 미래 가치가 12,100원이라 할 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2년간 이자가 2,100원이죠. 그 포기하면 뭐예요? 10,000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한다 하는 말은 현재 원금에다가 기간 동안에 복리자를 더하여 찾을 원리금을 구한다 이 말이고, 현재 가치를 구한다 하는 말은 미래에 받을 돈에서 이자 포기하고 원금만 받는다면 얼마인가 이걸 묻는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많이 구할 때 뭐 3년 후에 나가면은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제 이걸 따져볼 때요.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이자율이 얼마요? 이자율이 10%예요. 이자율이 얼마? 이자율이 지금 10%를 가정해봐요. 10%라고 봐봐요. 그럼 10%는 얼마요? 이거는 따지면은 0.1이죠. 왜? 이거는요, 지금 이거는요, 0.1에서 100을 곱한 거잖아요. 풀은 100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곱한 거니까 그냥 해보면 0.1이 돼요. 그럼 많이 볼 때 이거는요, 1원당 이자가 얼마일까 이 말이에요. 1원당 이자는 0.1이죠.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1원당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뭐가 돼야 돼요? 일단요. 나는요, 원금 찾아야 돼요. 얼마요? 그죠? 1년 뒤든 2년 뒤든 원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금이니까 찾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이자 찾아야 돼요. 그죠? 이자. 얼마요? 0.1. 맞나요? 그럼 1원 내가 예금한다면 1원당 원금은 1원이고 1원당 이자가 0.1이잖아요. 그럼 이때 요 1이 무슨 의미가 있다? 이거는 1원당 원금 말이에요. 원금. 그 이자 이거 뭐예요? 1원당 이자. 맞나요? 이자예요. 그럼 얼마 된다고 이거는요? 그냥 1.1이 되는 거죠. 뭐예요? 그럼 1.1은 뭐다? 1원당 원리금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뭐요? 1원당 뭐요? 오로 환산 이거 우리가 개수라 불러요. 뭐요? 개수. 현재 가치 개수, 미래 가치 개수라는 별게 아니고 1원당 환산액을 말해요. 뭐요? 1원당 환산액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개수라 불러요. 개수라 불러요. 우리가 개수를 물을 때 여하튼 10%면 뭐다? 10%는 그냥 1. 앞에 1 대집니다. 이 사람이 1.1. 20%는 얼마 되는 거죠? 20%는 1.2다. 2. 내려보겠습니다. 답이 뭐나? 그죠? 1에다가 이자 0.2. 1.2. 그럼 5%는? 5%는? 너무 잘하는데. 확실히 성능이 좋다야. 그지? 봐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참 때 우리가 개수를 물을 때, 할 때, 공식 신경 쓰지 말고, 뭐요? 그냥 10%면 뭐다? 1.1. 뭐요? 맞나요? 1에다가 이자 0.1 더하면 1은 원금. 맞나요? 그럼 20%는 얼마 되는 거예요? 20%는 1.2. 앞에 1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1은 원금. 이자라고 원금. 이자는 0.2니까 20%는 0.2니까 1.2. 맞나요? 5%는요? 1.05. 돈을 2개 빠지니까. 그죠? 01, 02. 그죠? 05. 요거는 꼭 봐주시란 거예요. 그럼 7%는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1.07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기본 스케일이 뭐요? 요 5%하고 요거하고 요건 좀 받으면 돼. 10%만. 뭐만요? 그럼 10%는 얼마요? 아, 1.1. 5%는 1.05. 그러면 이제 되잖아요. 20%는 그냥 그대로 1.2 하면 되잖아요. 7%는 1.07. 맞나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말하면 다 답 끝난 거예요. 뭐요? 답 끝난 거예요. 공식 다 버려버려요. 되나요? 앞에 왜 1이 붙는다? 이런 왜? 원금. 앞에 이런 원금. 원금 찾아야 될 거니까 안 그래요? 이런 원금. 이런 계산하면 이런 당이니까 이런 당. 그러면 만원은 1원에 만배니까 그냥 만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1 자체가 가장 기본 숫자니까 그래요. 되나요? 여기다 이제 요소 곱하기란 말이에요. 근데요, 붙어서 이게요, 그러니까, 이 등비수로 풀내면은, 이 자체가 뭐요? 0.1씩 붙어가는 이게 바로 공비. 되나요? 풀면 되는데, 이걸 풀 때는요, 1년 차예요? 1년 후에요? 2년 후에요? 1년 후죠? 그 10% 되면 1년 후죠? 할 때는요, 요 숫자만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여기다가 10%니까 1.1 곱하면 되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1.1 곱하면 뭐 나와요? 뭐 나와요? 11,000원. 바로 나오는가요? 1.1은 바로 11,000원 나오죠? 그럼 또 이거는요? 만에다가 뭐요? 만에다가 요다가 1.1을 뭐요? 2년차죠?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콜? 하면 12,100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미래가치 구할 때는 신경 쓰지 말고 10%는 뭐다? 1.1. 만약에 20% 있다면 1.2. 그러면 1년 후 같으면 뭐 한다고? 만에다가 1.1 한 번 곱하면 되고 2년 후 같으면 1.1 두 번 곱하면 되고 3년 후 같으면 1.1 세 번 곱하면 돼요. 되나요? 횟수만큼.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예요. 만약에 뭐야 5% 같으면은 1년 후 같으면은 만에다가 1.05를 한 번 곱하면 되고 3년 후 같으면은 만에다가 1.05를 세 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공식 버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되나요? 우리 시험에 공식 안 물어봐요. 계속 보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쓸 때 이걸 쓴 게 뭔가 하면 공식이 1 플러스 R에 N승이라 쓴 거예요. N이 뭐요? 1년 후 같으면 1성, 2년 후 같으면 2성이니까. 2성이 1.1에 요 뭐요? 1.1에 뭐요? 2성이 1.1 두 번 곱한 거예요. 뭐요? 또 1.1 곱하기 2 하지 마. 그것도 세상에 시험치기 뭐요? 한 20도 안 남았는데 큰일 날 뻔했지. 20도 안 남았는데 와가지고 이게 안 나온대. 어디 곱했는데요? 가보니까는 뭔다고요? 만 곱하기 1.1 곱하기 2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오겠어요? 이 말치 놓지.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안 해보면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려서 한번 항상 뜯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계산기 다니면 안 갖고 다닙니다. 그죠? 근데 휴대폰에 보면 뭐 한다고요? 휴대폰에 보면 그 계산기 기능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그걸 제일 앞에 바탕에 깔아놔요. 어디다가요? 근데 그 계산기하고 그 휴대폰 계산기하고 우리가 시험칠 때 쓰는 계산기가 똑같은 성능이에요. 저거는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에요. 일반 우리 그 쓰는 계산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는 계산 갖고 되기 귀찮으니까 계산기는 우리가 뭐 치울 때 이부터 써야 되고 맞나요? 기능이 똑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한 볼트 한번 뜯어봐줘요. 되나요? 아, 꺼내놨다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 번씩 그때그때 해보는 거 하고 해보지 않는 건 큰 차이입니다. 되나요? 그때그때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면 이걸 꼭 봐두셔야 돼요. 하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연결돼 갑니다. 자,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나 하고요? 일단 볼 때는요. 자, 제일 먼저 한번 개수를 써놓고 이 자리 만약에 뭐일 때요? 10%일 때는 얼마? 10%일 때는 얼마? 개수는 1.1 맞나요? 그러면 5%일 때는 얼마? 1.05 이 정도 다 되겠죠? 20%에 1.2 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저기 한번 봐두시고 만약에 현재 가치가 이게 줄이면 뭐예요? 이거는 현가예요. 뭐요? 줄이면 현가. 현재 가치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얼마요? 10,000원이에요. 시험에 만약에 이자율이 만약에 뭐요? 10%일 때. 똑같죠? 일 때. 한번 3년 후에 미래가치 풀어보세요. 언제요? 3년 후 미래가치를 풀어보세요. 계산기 한번 내봐요. 냈어요? 휴대폰에 있잖아요. 잘 노는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한번 같이 한번 뜯어보면 돼요. 되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10월달 될 때까지요. 한 번씩 해보면 계속 노기 때문에. 되나요? 그때마다 그냥 우리 공부할 때만 해봐도 그냥 습관이 돼요. 되나요? 뭘 하지 말고. 10%딱 오면 기억날 때, 1.1. 뭐요? 그러면은 3년 후죠? 몇 번? 3번. 그러면은 결국 10,000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뭐요? 13,310 넣을 거예요. 맞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2년 후 같으면 얼마 되겠어요? 10,000 곱하기 1.1 두 번 곱하면은 12,100원. 맞나요?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기가 해준다는 거예요?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참 세상 좋아졌죠? 산수 계산에 계산기도 쓰게 해주시고 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죠? 이 말이에요. 근데 이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은 여기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시험은요. 여기에 나와요. 뭐 한다고요? 요걸 주고 요걸 풀어라 물어봐요. 뭐요? 우리 시험은 요게 포인트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투자를 하면은 들어올 돈이 미래를 향해서 이익이 들어와요. 맞나요? 근데 투자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미래에 들어올 이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문제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 한다고요? 현재 가치로 구하라 이게 나와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곱해간 게 13,300이니까 요리 올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지. 뭐요? 3년 후에 미래가치가 13,310을 줍니다. 3년 후에 미래가치가 13,310이라 할 때 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이를 현재 가치로 구하세요 이 말이죠. 그 말은 결국 이자 포기하고 원금 구한다 이 뜻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자 포기하고 원금 구하려면은 금이 작아져야 되죠. 그러면 1 넘어서기 때문에 곱하면 숫자가 불겠지만은 나누면 숫자가 줄겠죠. 그러면요 여기다가요 1.1 1.1 1.1 세 번 나누면 이게 나와야 돼요. 뭐요? 13,310에다가 1.1을 만다고요?
3번 나누면 되는 거예요. 몇 번? 이런 답이 나와요. 나와요? 엊그저께 그 28회 시험 언제요? 엊그저께 28회 시험에 요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어떤 가면 딱 이거예요. 5년 후였어요. 뭐요? 5년 후 미래가치가 1억 원이었어요. 얼마요? 5년 후 미래가치가 1억 원이었는데 이자율이 7%예요. 몇 프로요? 1월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가장 근사치를 풀어라 이거였어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럼 1억은 얼마예요? 만이니까 만원이죠. 1억은 만 곱하기 만이잖아요. 또 6개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다고요? 만이니까 만 하면 돼요. 뭐요? 만에다가 1.07을 5번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요? 계산기 써봤자 그거예요. 3초 게임이에요. 몇 초? 개수면 1.07 나누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게 엊그저께 시험에 기출 문제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풀면은 시간 조금 애로사항 걷겠지만은 뭐 한다면요? 계산기 쓸 때는 뭐 3년 뒤, 5년 뒤 그 별거 아니에요. 그죠? 7분 해봤자 1.07 5번 그냥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 문제. 그게 엊그저께 그 우리 28대 기출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1.07에 5승 해가지고 그래 보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못 푼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냥 5승이 그냥 뭐다? 그냥 1.1 5배로 보면 돼요. 되나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이 시면 그것이 문제예요. 확산이 근데 5번 좀 가는 게 했는데 개 쓸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되나요? 개 쓸 때는 1.07 그냥 5번 나누다 보면 돼요. 풀 수 있겠어요? 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래가치를 구한다 할 때는 그냥 뭐요? 그 횟수만큼 개수를 곱하면 되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그 횟수에 해당할 만큼 뭐요? 3년 후 하면 3번 나누면 되는 거고. 이해가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거 아시겠죠? 요 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딱 이렇게 놓고 이건 받으면 될 거예요. 그죠? 미래가치는 요 횟수만큼 만다고요? 곱한다. 만다고요? 횟수만큼 뭐요? 곱한다. 미래가치 주고 현재 구할 때는요. 요 횟수만큼 만다고요? 나눈다. 만다고요? 그럼 결국 미래가치 구할 때는 곱하면 되고 현재 구할 때는 나누면 된다. 공식 필요 없죠?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뭐가 있어요? 그 306페이지 보이죠? 306페이지에 예시문 보여요? 1시분의 미래가치 보입니까? 우리 1시면 별 문제 없고요. 그것도 아니고요. 3년 후죠? 3년 후죠? 그냥 1000만이니까 1000에다가 1.1 3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콜?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에 그거 보니까 1시분의 현재가치 보이죠? 3년 후 5천만원이죠? 맞나요? 할인 10%죠? 그럼 5천을 1.1에 3번 나누면 되는 거예요. 콜? 그 뜻이에요. 그냥 그 공식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항상 미래가치 이렇게 공부할 때는 10%는 1.1 5%는 1.05 그만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그럼 7%는 그대로 1.07 되잖아요. 그죠? 그 이상 필요 없다. 되나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일시불, 이거는 항상 일시불은 계산 문제. 다음 이제 그 보면 그 페이지 보면 309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그 연금이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연금 우리가 일시불을 한 거예요. 지금 2개 되나요? 연금 보니까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보이고 그 감채금 개수가 보이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보이고 장상수가 보일 거예요. 맞나요? 근데 공식을 딱 보니까 그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감점 계수 공식을 보세요. 공식 엄청 복잡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공식 우리가 일반 계산기로 풀 수 없는 공식이라 보면 돼요. 뭐요? 또 밑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 보이고 아니 309페이지에 제일 밑에 저당 상수 공식이 보이죠? 이게 더 복잡하죠? 마이너스 n이 붙였잖아 위에 n승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반 계산 풀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 계산기로 풀 수 없는 것은 시험에 내지 못합니다. 되나요? 우리 일반 계산기 못 써요 시험장에. 그래서 시험 지침에 일반 계산기로 풀 수 없는 거는 시험 못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뭘 낸다고? 이거는요 계산 문제가 알고 있는 쓰임새를 묻는 거예요. 이게 어디 쓰이는가? 되나요? 그래서 연금 공식은 쓰임새를 묻는다는 것. 시험 안 나오는 거 보지 마세요. 그때 가만 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그 저당 상수 공식 있죠? 보이나요? 그 공식 한번 싹 비교해 보세요. 분모와 분자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역수라는 거예요. 뭐요? 역수. 역수. 근데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그 감채 김계수를 보세요. 분모 분자가 뒤바뀌었죠? 그 두 개가 역수라는 거예요. 되나요?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뭐요? 이건 무조건 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두 점 자체는 알게 모르게 이거는요 각 페이지마다 무조건 시험에 걸려요. 뭐라고요? 근데 그게 여기서 걸리느냐 뒤에 금융이라든지 뒤에 투자에서 응용돼서 걸리느냐 그 문제 차이밖에 없어요. 되나요? 이걸 응용해도 냅니까? 뒤로 가면은 이해갑니까? 무조건 온다니까. 그러니까 요거 모르면 뒤거 못 풀고 온다 봐야 돼요. 맞나요? 응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별표 3개짜리잖아요. 응용이니까 그런 거예요. 되나요? 응용이니까.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그 장상수 있죠?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이노니까는 교수님 시험 안 났던데요. 안 나왔던데요. 안 나긴 개뿔이 안 나. 어기 시험에 이거 두 문제 있어. 두 문제. 한 개 어디 그러는가 하면 그 DTI 주면서 뭔다고요? 최대 대출 가는 금액. 거기서 이게 장수더라. 장상수가 어디 한다고요? 장수더라. 그거 확 놓고 또 뒤에 뭐 한다고요? 우리가 원리금 근대 상환 있죠? 장수 그거 놓고 두 개 걸린 거야. 장상수가 몇 개요? 다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응용해 풀 거라고. 되나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이제 풀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연금이에요. 연금 뭐요? 두 번째 풀 게 연금이에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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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이에요. 참고 이제 이건 봐놓으세요. 참고 이거는 그냥 참고 뭐래요? 참고. 별 붙여놓은 건 잘 받으시고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한 참고. 되나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카드를 끊어요. 뭘 끈다고요? 카드. 뭐 한다고요? 카드 한번 끊어봤어요? 오늘 한번 끊어줘? 시원하게. 끊을 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요. 뭐야? 일시불로 끊을까요? 할부로 끊을까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입금 방법이에요. 뭐요? 입금 방식.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입금할 때 한 번에 지불할래요? 돈 금액을 뭐요? 나누어 뭐요? 분할하지 납부할래?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불. 과 이게 뭐예요? 할부예요. 할부. 요 할부가 뭐예요? 이게 똑같은 금액을 분납하는 게 분납. 뭐예요? 분납. 맞나요? 분할 납부를 했어. 분납이 뭐예요? 할부라는 거예요. 분할 납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 그대로 분납이에요. 분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할부라는 이거는요 매달 낼 때는 보통 매부 그죠? 쓰는데 연일 때는 보통 연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요 할부 개념 자체가 이것은요 연금이라고 보면 돼요. 뭐요? 연금. 그러니까 매달 똑같은 금액을 분납하면은 할부. 연 단위로 5년간 매년 얼마씩 내면 그는 연금 되나요? 그 뜻이에요. 이런 말도 입금 방법이에요. 뭐요? 입금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에 입금한다고요? 항상 뭐요? 은행에 뭐요? 은행에 입금 방법이에요. 은행에 입금 방식. 한번 열면은 일시불. 그게 제일 중에 내가 왜 있겠어요? 이거는요. 보통 정기예금 같은 거 맞나요? 정기예금 한 번에 엮고 뒤에 한 번 샀잖아요. 정기예금이에요. 얘가 많지만 이 정기예금이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뭐야? 일시불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 1억을 예금한 다음 3주에 찾겠다. 맞나요? 오늘 한번 였잖아요. 오늘 였고 3주에 찾는 거죠? 오늘 입금 오늘 했죠? 한 번 있잖아요. 그건 일시불. 입금 방식이 한 번이면 뭐다고요? 일시불이에요. 오늘 입금하는 게 한 번이면 일시불이에요. 됐나요? 근데 은행의 입금 방식이 뭐요? 여러분 분납하면 이거는 연금이나 할부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게 이게 적금이에요. 적금 뭐요? 적금 매달 50만 원씩 맞나요? 매달 50만 원씩 이게 바로 이게 적금이에요. 적금. 그래서 보통 적금은 뒤에요. 보통 식자가 들어가요. 뭐요? 식. 1호는 뭐예요? 1호는 제가 다니셨잖아. 개수. 그러니까 매년 1월씩 들어가면 그는 무조건 뭐예요? 그는요 적금이라고 봅니다. 그는 연금 씩 들어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3년 후에 한 달에 50만 원씩 입금하고 3주 찬다면 한 달에 50만 원씩 하는 그게요. 매번 반복 의미예요. 되나요? 그 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찾을 때 식자의 의미에 들어가면 이는 뭐다? 무조건 연금이라고 보면 돼요. 분납의 의미에 들어가면 되나요? 분납. 한 달에 50만 원씩 입금하고 내가 3주에 차질 적금을 계산한다 하면 그는 연금이라고 보면 돼요. 콜?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요. 내가 은행에서 내가 은행에서 찾는 시점이에요. 뭐요? 찾는 시점이에요. 누가요? 내가 찾는 시점. 내가 헷갈리더라. 뭐요? 누가 애금자들 뭐요? 찾을 자가 일반인이 은행 찾는 시점. 그럼 일반인 은행에 뭐요? 입금하는 방식은 뭐다? 입금하는 이거는 일반인 이거는 뭐요? 이걸 따지는 거고 맞나요? 찾는 거. 찾을 때 현재 찾으면 이거는 현재 가치예요. 뭐요? 언제 찾으면은 현재 찾으면 이거는 뭐요? 현재 찾으면 이거는요 현재 가치예요. 찾으면 이때는 개수도 현재 가치 개수를 이용해야 돼요. 뭐요? 항상 현재 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요 보통 미래 찾으면 할 때는 미래 가치예요. 뭐요? 근데 미래는 너무 다양해요. 1년 후도 미래고 2년 후도 미래고 5년도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래를 딸 때 N년을 준단 말이에요. 뭐요? N년 후 나와요. N년 후. 주민은 뭐요? 미래 가치예요. 그래서 이 말은 찾는 시점이 현재이면 현재 가치. 그때는 현재 가치 계속 이용하면 되고 찾는 시점이 미래이면 뭐요? 미래 가치. 그는 미래 가치 계속 이용하면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적금에 가입해요. 맞나요? 적금. 내가 적금에 가입해요. 적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납부해요? 분납해요? 분납이죠. 그럼 그는요, 적금은 뭐예요? 연금의 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앞이고 이게 뒤란 말이에요. 항상. 맞나요? 이쪽이 앞이에요. 연금의. 그러면은 적금은 현재 찾아요? 미래 찾아요? 미래 찾죠? 이거 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는 뭘 쓴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되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기예금에 가입해요. 뭐요? 그러면은 정기가입하면은요. 입금은 언제 해요? 입금은 한 번 해요? 여러 번 해요? 한 번이죠? 일시불에. 3년 후에 찾아요. 그러면 미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맞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뭐요? 대출을 받아요. 뭐요? 그래서 내가 그걸 10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은행에 내가 대출을 받고 그래서 10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맞나요? 그럼 그거는요. 한 번에 갚는 거예요? 나누어 갚는 거예요? 나누어 갚는 거죠. 연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찾았어요? 미래 찾아요? 현재 대출 받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뭐? 오늘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건설에서 줬잖아요. 잔금을. 찾는 시점이 현재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나눠 갚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뜻이요. 쓰면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별게 아니고, 그래서 앞에 거는 뭐다? 은행이 입금해주는 방식. 입금이 한 번에 입금해주면 일시불. 분납이면 연금. 내가 여하튼 은행에서 찾은 시점이 현재면 현재 가치, 미래이면 미래 가치. 되나요? 이리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이쪽이 앞이고 이게 뒤에 보면 돼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되나요? 참고. 뭐? 참고. 그런 것은 그냥 그런 거다 말 못해요. 되나요? 뜻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시험에 나오긴 나오더라도 뭐요? 나오긴 나오더라도 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적당히 보면 되는 거예요. 뭐요? 괜히 답이 되지 않는 걸 많이 봐놓으면요 오히려요 머리가 혼동 생겨요. 뭐요? 이거는 봐둬야 돼. 이거는 계산이니까. 봤어요. 내가 보세요. 자, 이걸 한번 응용해 볼게요. 응용해 볼게요. 자, 항상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항상 본인이 생각하면 돼요. 이 좋은 걸 넘주고 뭐 있어. 내가 주면 되지. 안 그래요? 내가 항상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항상 은행에서 다운 받는다. 그죠? 그럼 내가 주택을 담보로 뭐요? 주택을 담보로 그걸 담보로 담보가 뭐요? 담보가 뭐요? 저당권 설정. 주택을 담보가 장 저당이에요. 주택 뭐요? 저당. 주택을 저당이 뭐라고요?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어요. 뭐요? 1억 원을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은 게 주택을 담보로 1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내가 뭐요? 매달 갚을 원리금을 계산해 볼래 해요. 뭐요? 이거는요. 대출 받을 금액이 아니고 갚을 금액을 구해보는 거예요. 뭐요? 매기 원리금 균등 상환액 요걸 한번 계산해 볼래 해요. 그럼 내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 요걸 계산해 볼란다. 상환액 뭐요? 잘 보세요. 뭐 보인다? 대출자가 보이고 뭐 보인다고요? 저당자가 보이고 상환자가 보여요. 뭐요? 뭐 보인다고요? 저당, 대출, 상환자가 보여요. 이 세 개의 용어 잘 봐놓으세요. 저당자. 보통 주택담보는 다 저당 잡고 하잖아요. 저당 설정하고 안 그래요? 저당, 대출. 저당, 대출, 상환입니다. 저당, 대출, 상환. 뭐요? 보여요. 이때 내가 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려고 해요. 되나요? 이때는요. 융자금에다가 뭐요? 금에다가 융자금 얼마요? 10,000원. 1억이죠? 1억이죠? 자, 융자금이잖아요. 대출금이잖아요. 에다가 지금 현재 이거는요. 받아 썼어요. 받은 시점이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죠? 그럼 현재 가치가 들어야 되죠. 현재 오늘 더 받았잖아, 1억을.
근데 이거는 원리금 상환이니까 한 번에 갚는 거예요? 분납하는 거예요? 분납이죠. 그럼 얘는 당연하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들어가야 돼요. 맞나요? 금의 현재 가치 계수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현재가치로 일이 바뀔 때는 뭐요? 주로 나누기라 보면 돼요. 뭐요? 뭘 보면요? 현재가치로 바뀔 때는 일어날 때는 나누기라 보면 돼요. 미래가치는 그죠? 나누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요. 요것만 봐주세요. 그런데 떠나서 이걸 나오려 하니까 이게 참 머리가 아파요. 이게 만약에 해보니까 이게요. 나는 이게 해보니까 이게 10이에요. 10. 뭐요? 10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1억이죠. 1억이면 제가 만이죠. 그럼 이건 뭐요? 만 나누기 10 하면은 1000만원이죠. 만 나누기 10은 1000이잖아요. 그럼 1000만원이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요. 1000만 나와요. 뭐 한다고요? 만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게 드물어요. 보통 보면요. 막 9.9424 막 이런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나누려니까 귀찮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로 바꿔놓은 거예요. 뭐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내가 1억을 대출 받고요. 1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으려는데요. 얼마씩 갚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물었을 때 저런 식으로 뭐요? 딱 떨어지면 좋은데 보통 저 연금 현재 가치 계수가요. 지 떨어진 게 아니라 보통 뭐요? 9.984542 나간단 말이야. 그래요? 이게 나누기 해서 하는 게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 받을 때는요. 보통 떨어지게 받아요.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안 그래요? 자기 딱 필요한 만큼은요. 5,589번 이리 안 미리 쓰잖아요. 안 그래요?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귀찮으니까 은행 직원이 할 일이 많아요. 저거요. 은행 직원들은. 할 짓 없어요. 앞에 여직원들이 바쁘지. 누가 바쁘다고요? 남자 직원들은 별로 할 일 없어요. 콜? 거기서 앉아서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야. 뭐 한다고요? 그 남자는 뒤에 은행 직원들 남자들은요. 그 내신 너머에 바빠요. 뭐요? 그 전화할 때 바쁘지. 낮에는 한가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내신 너머에 바빠. 정산할 때. 대일제 맞춘다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꾸면 곱하기로. 뭐요? 이게 바로 저당 상수라는 거예요. 뭐요? 상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면 얼마 되겠어요? 볼크기는요 10분의 1이잖아요. 맞나요? 바꾸면 그럼 이건 얼마요? 0.1이지. 뭐요? 1 나누기 10 하면 10분의 1 0.1이지 안 그래요? 1 나누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 얼마 나와요? 똑같이만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나오려니까 귀찮으니까 곱하기 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되나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다? 전산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역수 역수 뭐요? 역수예요. 나누기를 하니까 귀찮으니까 곱하기 숫자 바꿔놓은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장사수는 역수기 때문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쓸 수 있는 자리는 장사수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만약 곱하기 자리는 장사 나누면 되는 거고 장사수가 곱할 자리는 0에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두 개 그냥 그대로 역수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곱하기면 다른 나누면서 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콜? 단순히 역사시키는 거 아무 뜻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심심하니까 바꿔놓은 거야. 아시겠죠? 바꿔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있어요. 한 개 더. 보세요. 그래서 그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그 장상수 있죠? 그 공식 한번 보세요. 분모와 분자가 그대로의
뒤바뀌었어요. 예? 뒤바뀌었죠?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역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개 더 보세요. 이름이 이름. 되나요? 자, 내가 3년 후에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얼마요? 만 원이 필요해요. 이걸 만들려고 뭐예요? 이거 만들려고요. 내가 뭐야? 적금에 가입할래 해요. 뭐요? 적금에 가입할래 해요. 적금에 가입하려고 해요. 이때 가입할 때, 그 이러면요, 내가 N 3년 후에 필요하게 만들려고 뭐 한다고요? 적금에 가입을 해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요, 매기 적립할 금액을 구하려 해요. 뭐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얼마짜리 열 것인가? 한 달에 50만 원 열 것인가? 3년 열 것인가? 이 문제예요. 맞나요? 이는요, 매기 뭐요? 적립할 금액. 뭐요? 요걸 구하려고 해요. 뭐가 보여요? 적금 또는 적립금 보이죠? 적립할 금액 맞나요? 적립해서 모은 거이 적금이에요. 맞나요? 그 적금, 적립금 보여요. 그럼 이거는 내가 3대에 차질 금액이죠. 5천만 원. 그럼 찾는 시점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필요 금액에다가 뭐요? 언제요? N년 후. 거들기다가요 나누기. 이는 참이 미래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나누는 거예요. 뭐요?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탁 떨어졌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나누기가. 이거 그대로 역수화 시켜놓은 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감책임 계수라는 거예요. 뭐요? 그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곱하기로. 그럼 이걸 단순히 만다고 이걸요 역수화 시켜놓은 거예요. 뭐요? 시켜놓은 거예요. 됐나요? 요 두 개인데 그래서 보면 연금의 현재 미래가치 계수하고 그 감책임 계수를 보세요. 뭐요? 봤어요? 보니까 부모 분자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항상 한 놈만 잡는 거예요. 뭐요? 몇 놈만? 한 놈만 잡는 거예요. 두 놈 외우면 또 헷갈려요. 뭐요? 두 놈 외우면 또 헷갈린다니까. 한 개만 잡아, 한 개만. 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하고 부동산업의 업무하고 요거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부동산업의 업무에 가까워요? 요 두 개 중에서 부동산업의 업무에는 뭐가 더 가까워요? 저쪽 거예요, 이쪽 거예요? 저는 적금이잖아. 적금이 부동산업하고 뭔 관계 있노? 이쪽이지.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뭐만? 이해가나요?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냥 많이 넣으면 3개까지. 몇 개까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다 바르는 거예요. 어울 것도 없잖아요. 왜 어울 게 없어요? 저당 상수. 저당이 뭐요? 저당이 담보잖아. 담보 대출이잖아요. 맞나 맞나요? 저당이장 담보예요. 우리말은 담보. 일본식 표현은 저당이에요. 그래서 저당 놓으니까 상수. 그죠?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대출은 현재 받는 거죠. 현재 받는 거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장상수가 역수. 곱하기가 나누기가 싫어서 곱하기 바꾸는 게 장상수라며요. 그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나누면 되고 장상수 곱하면 되고 맞나요? 그래서 항상 볼 때는요. 이 현재 뭐요? 현재 뭐요? 요거는 뭐예요? 두 개는 이는요. 이는 미래죠. 미래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항상 현재에는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지어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모든 현재 가치 계수는 다 지어자가 있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렇게 어려울 필요 없죠. 현재가 있으니까. 또 뭐예요? 저당상수도 지어자. 뭐요? 모든 미래 가치 계수에는요. 미음자가 들어가요. 뭐 된다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없죠. 미래가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감채 계수에 미음자가 있어요. 뭐 있다고요? 그러면은 현재 가치 계수에는요. 미음자가 없어요. 콜? 지어자밖에 없어.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없다? 지어자가 없어. 콜? 미음밖에 없어.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는 항상 뭐가 있다? 지어자가 있다.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현재니까 뭐가 있다? 지어자 있다. 장상수, 역수. 이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부할 때는요. 저당, 담보, 대출은 뭐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장상수가 쓰인다. 그 역수인. 그다음 혹시 적립금, 적립놈이 뭐가 쓰인다? 그거는 뭐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나 장상수는 쓰이지 않다 말 못해. 콜? 요거는 뭐가 관계없다? 요거는 뭐가 관계없다? 이 두 개는?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콜? 무관하다. 그래서 대출, 상환, 저당에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그 역수인 장상수가 쓰인다. 맞나요? 그 두 개는 뭐와? 적립할 금액, 적금과는 관계없다. 되나요? 그럼 적립할 금액, 적금 뭐가 관계됐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그 역수인 감증 쓰인다. 맞나요? 좋은 놔두기 이것만 보면 돼요. 관계없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거는 갚아가는 거고요. 저는 모아가는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내가 오늘 1억을 빌려 쓰고 갚아 나가는 거니까 가면 가서 잔금이 적어지는 게 뭐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장상수란 말이에요. 저 내가 한 달에 매달 50 모아가는 거예요. 맞나요? 저 금액이 커져가요. 좀 완전 반대입니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쓰임새 보면 돼요. 요거는 계산 좀 못 내요. 이해가죠? 요 자체에서 못 낸단 말이에요. 나중에 엉려서 놓을 수 있어도.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 항상 뭘 본다 그냥 현재가 푸는 거 계산 문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앞에 10%는 1.1. 그죠? 보면 되고 이거는 두 개 쓰임새 보는데 특히 연금 현재 가치 계수와 뭐요? 장소 보면 되겠다. 되나요? 그럼 우리가 이 미래 가치를 뭐 쓴다고 했죠? 전부 다 복리 뭐요? 이제도 이제가 붙는 게 복리예요. 되나요? 복리 계산에다 보면 되고요. 그럼 그만 보면 됐어요. 넘어가고요. 혹 3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311페이지 이렇게 문제 넣는단 말이에요. 넣죠? 넣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빨리 딱 문구에 저당 상수하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는 것만 찾으세요. 뭐만? 요 두 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장상수가 있는 것만 찾으세요. 이해갑니까? 요 두 개가 역수죠. 역수죠. 요 두 개는 요거와 요거는 안 쓰이죠. 요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콜? 심지어 틀린 거 찾으면 되지. 뭐 맞는 찾으라고 그래? 틀린 거 물어봤어요? 맞는 거 물어봤어요? 313페이지 제일 위에 313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서 묻는 거 옳은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물어봤어요? 26개 기출 문제네 뭘. 그러면 딱 봤을 때요. 빨리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저당 상수가 있는 문구만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요. 제일 앞에 아니면 제일 뒤에 있어요. 항상 어디 있다고요? 지문 어디 있다? 하도 제일 앞에 하면 제일 뒤에 있어요. 그 문구 찾아봐요. 그러면 이번에 저당 상수 보이죠? 뭐 보여요? 상환 대출 보이네요. 맞나요? 맞나요? 상환 대출 보면 맞네 뭘. 다음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연금 현재 가치 보이죠? 3번에 맞나요? 근데 보니까 적금액이네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장상수는 담보대출 상환이라니까 그런다. 적금 정지금 아니야. 3번이 틀렸네 뭘. 게임 오버. 요거는 요거 쓴다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관계없다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나 장상수는 담보 대출 상환에 관계된 거지 적금 적립금과는 관계없다고 해놨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관계없다며. 그런데 짝꿍을 3번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적금을 묶어놨잖아요. 그건 이래줄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 헐? 다 몇 번? 4번급 틀린 거야 뭐. 이거는 이렇게 뭐요? 이룰 수 있는 관계와 이룰 수 없는 관계를 묻는 거라고. 콜? 이런 거는 이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가 쓰임새 묻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만 알면 장상수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뭐예요? 장상수는 역수니까 안 그래요? 되는데 저걸 만드는 이유가 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기는 어느 우리 그 컴퓨터에 자본하는 계수에 딱 치면 나와 있다. 딱 떠요 이게. 이게 이용할 때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필기를 해놓되 다른 거 보지 말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그 역수인 장상수는 담보 대출 저당 대출 상을 쓰인다는 것 맞나요? 요거는 적금 적립과는 관계없다는 것만 익히 두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다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밑에 그 313페이지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있습니까? 이거는 넘겨버려요. 필요가 없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영업 현금 흐름 있습니까? 여기다 이제 또 그 영업 현금 흐름 계산 있죠? 여기다가 별표 3개. 요게 중요하고 또 요거예요. 제가 넘어가는 것들은 여기서 파생된 내용에 불과해요. 그 다음 뒤에 봐도 돼요. 되나요? 영업수익 계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보통 시험 치면요. 2개에서 3개 관계된 내용이에요. 뭐요? 요 표는 꼭 숙지해놔야 돼요. 요 표는 꼭 숙지해야 된다. 참고로 작년 28회 시험에서는 요 표에 관계된 문제 가지고 시험에 3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다 연결돼 간단 말이에요. 이건 한 개짜리 아니고 연결되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돼요. 좀 쉬었다가 하죠.